혹시나 숙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소득 나갈게요. 자,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여기가 이제 실기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한테 각종 이제 급여나 수당 같은 거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게 있고 또 비과세가 되는 우리가 수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를 빼겠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떼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핵심은 중요한 게 이 수당들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걸 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알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은 여러분들 이론 쪽이 중요하니까 잘 잡아주세요. 쉽게 관련됐으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해가지고요. 어떤 게 근로소득이냐라는 거. 자, 첫 번째. 깜짝이야. 자, 우리가 근로소득이란 핵심이 이거죠. 계속 반복적인 건 맞는데 사업소득과 차이가 나는 점은 계속 반복적이다. 계속 반복적인 게 차이는 아니지. 네, 종속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종속적인 지위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면은요, 명칭 안 따져요. 알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면 명칭을 안 따지고 여기 있죠. 모두 근로소득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격수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수당 주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격증 취득하려고 오신 이유가 회사에서 돈 준대요. 갑자기 자격증 취득하면 그런 회사라도 좋은 열심히 나도 할 텐데 너도 돈 주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칙은 과세예요. 아셨죠? 원칙은 과세. 자,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나오는 비과세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가로 1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얘는 근로소득이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죠, 여러분들. 생략, 급여, 상여금 같은 겁니다. 뭐 각종 보수, 수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총에서 여러분들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여금을 결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배당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상여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법인의 주총 같은 거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을 우리가 잉여금 처분 상여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상여금 받는 거죠, 나중에. 맞죠?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왜 이러니?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했었죠. 어저께 인정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요. 부당한 이득을 우리가 어저께 대주주 이런 데 애가 취했을 때 배당 준 것처럼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어저께 그 엔진오일 좀 갈아봐라고 했던 게 혹시라도 그게 대표이사래. 예를 들어가지고 또는 이사. 그 대표이사가 야 민구가 엔진오일 좀 갈아봐. 해가지고 제가 엔진오일 열심히 회사 돈으로 갈았어요. 아시죠? 그러면 그 부당한 유출을 해서 나중에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이사가 취했으니까 우리가 이사가 정상적인 소득을 받는 건 급여죠. 맞죠? 그래서 걔한테 급여를 준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부당한 이득을 주는 거지 매달 부당한 이득을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상여금을 준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유출을 한 거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상여금 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우리가 임직원, 주로 직원한테는 부당한 이득을 안 주죠. 맞죠? 그렇죠. 부당한 이득을 주면 좋은 회사지, 직원한테.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우리가 임원한테 대부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한 이득을 임원이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걸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하고 시험에서는 인정상여라고 줄 때도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서 삐리리로 처분된 금액이라 준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 자, 여기까지는 뭐 알겠다. 이게 근로소득이다. 근데 이제 거지 같은 용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예. 여기. 자, 읽어보시면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저 처음에 이거 문장 봤을 때 이게 한국말인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자, 퇴사하면서 받는 건데 퇴직소득이 아니래.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1급 올라오시면 우리가 직원은 퇴직금하고 상여금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알죠? 막 100억 줘도 돼, 퇴직금. 그럴 리 없겠죠. 알죠? 하지만 임원 같은 경우에는 강자이기 때문에 상여금하고 퇴직금의 한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퇴직금. 뭐냐면 여러분들 근로소득하고요, 퇴직소득하고 싸우면 퇴직소득이 세금이 훨씬 줄어요. 거의 근로소득이 퇴직소득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세금 두드려 맞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직원이야 퇴직 선택할 수 있지만 임원은 우리가 그 주총 같은 데에서 또는 이사회에서 재신임 못 받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퇴사할 때 퇴직 소득으로 받는 게 좋잖아요.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월급 주는 임원들, 월급 주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혹시라도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나 그 근로소득으로 주고 나중에 500만 원씩 모아서 퇴사할 때 한 방에 줘라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퇴직소득으로 받는 게 세금을 여러분 2배 절약할 수 있으니까. 되시겠죠?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금의 한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인데 임원이 퇴사할 때 얼마 받아갔냐면 6천만 원을 받아간 거예요. 그럼 4천만 원까지는 한도니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만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야 이놈 새끼야 한도보다 더 받았네? 그건 퇴사하면서 받는 건 맞죠? 2천만 원은. 하지만 퇴직소득의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거니까 그건 근로소득을 2배를 좀 더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세금 좀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그 이번에 이제 아이폰 14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9월 7일 날. 알고 계세요?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려요. 유용한 정보의 제공. 갖다 붙이면 되죠. 유용한 정보의 제공. 그 문구 자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7일 날 아이폰 14가 나와요.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폰 14에 대한 여러분들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한 거예요. 아이폰은 미국이니까 갤럭시로 해야 되겠다. 미국은 그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갤럭시 22에 대한 핵심 기술을요, 어떤 A라는 종업원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근데 이제 그 핵심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팔아서 수익 엄청나게 내겠죠.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 그 수익은 삼성전자가 다 가져가요. 그럼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맞죠? 왜 불합리하냐면, 그 핵심 기술 개발한 A는 월급 받으니까 원칙적으로 못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너무 양아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발명, 해당 직무와 관련돼서 발명을 했고 그거와 관련된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매출한 금액의 대략 0.07%인가? 요 정도를 정확하지 않아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알죠? 0.07% 정도인가? 그 정도를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어요. 회사로부터요. 알죠? 퇴사한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재직 기간 중에 받으면 그때는 근로소득이죠. 재직 기간 중에 받는 거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받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받으면 그건 일시적인 소득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거 알고 계세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상장 회사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장 회사를 다니신대요. 상장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회사 이익이 지금 얼마 안 돼.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뛰어서 주가가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되더라도요. 네, 지금이 만약 여러분들 회사의 주가가 7천 원이래. 5만 원이 되더라도 그때 7천 원에 사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3년 뒤에 5만 원이 됐어요. 아시죠? 돼가지고 행사라고 하면 5만 원짜리를 7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한 주당 4만 3천 원의 이득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주로 근로자의 욕구를 뿜뿜 시키려고. 제가 아는 용어는 뿜뿜밖에 요즘 용어는 뿜뿜밖에 몰라요. 아무튼 뿜뿜 시키고 주는 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당연히 재직 기간 중에 행사에서 얻으면 근로하면서 받은 소득이니까 요거는 근로소득이고요. 근데 똑같아요. 퇴사 후 받으면 그거는 퇴직소득이고요. 퇴사 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퇴사 후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고용 관계없이 부여받는 건 주로 우리 임원의 가족들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임원 가족들 잘 챙기지.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 되시겠죠? 아니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요. 우리 회사엔 다니지 않는데 되게 학벌도 좋고 그다음 유망주 있죠? IT 업계 유망주다 그러면 걔를 꼬시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죠? 우리 그 회사 와라.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근로소득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이게 끝이에요.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알죠?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요. 되셨죠?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특히 소득세가 여러분들 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 두 문제가 우리가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에서 나오면 좀 괜찮아요. 근데 실기와 관련 없는 이론에서 나오면 머리 터져요, 그냥.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볼게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그럼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 682페이지. 오늘 소득세 기출문제도 나눠드려요. 분류별. 682. 아니, 뭐 의자 마음에 안 드세요? 둘 다 그래요? 의자 바꿔드릴게요. 자, 682페이지 1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682, 12번. 근로소득이 아닌 거 찾으란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당연히 근로소득. 그 다음에 2번. 자,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이게 아까 잉여금 처분 상여였죠. 요거 맞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 그놈이에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자,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회식비로 지출한 건 복리후생비 성격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식하고 있지. 맞죠? 이게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회식, 눈도, 그죠? 회식하자, 부장님 회식이요! 닥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꼭 외우세요. 아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비과세. 여기가 이제 실기하고 관련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내가 수당을 받는 것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게 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구분은 뭐냐면 식사 및 식대. 식대는 뭔지 아시죠? 돈으로 그 식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점심이에요. 점심, 저녁 아닙니다요. 퇴근해야지, 6시. 그러면. 자, 일단 점심 식사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회사가 점심 식사를 주면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시죠? 대신에 여기 식대가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식대는 보이시죠? 식사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안 돼?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식사하고 식대를 같이 받으면 이때는 식대는 과세가 돼 버려요. 아셨죠? 좀 너무하죠? 10만 원. 물가가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2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23년도 되시면 요거 20만 원으로 나중에 바꾸셔야 됩니다. 세법이 짜증나는 게 개정되는 걸 외워야 돼요. 그렇죠? 아마 여기 20만 원 지금 시행령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10만 원 오해하지 마시고 이직이 안 돼요. 저는 23년에 시행령에 20만 원은 상향될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할게요. 자, 감동도 없고. 자, 그다음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바쁘다 보면 내 돈 가지고 먼저 지출하고 회사한테 여러분들 보전받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실비 변상이다라고 불러요. 실제로 개인이 쓴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놈 식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그거죠. 뭐냐면 자, 내 차 타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 차가 없는 거예요. 회사 차 누가 타고 가가지고. 근데 빨리 출장 가래. 알죠? 출장 가래 빨리. 그래서 일단 내 차 끌고 갑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종업원 소유 차량 또는 우리가 임차한 차량도 가능합니다. 이거 개정돼 가지고요. 일단 근데 안 돼. 배우자 차는 안 돼요. 알죠? 배우자 차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본인 차량이고요. 당연히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걸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2000cc 소형 승용차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2000cc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나 자가운전 보조금 배웠다.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난 배웠다. 업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니.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겠다. 맞죠?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업무 수행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애는 부가가치세 할 때만 적용하시고 소득세 하실 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실제 냈던 문제예요. 알죠? 거기서 거기는 2000cc 이런 것들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알죠? 소득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2000cc 차량을 업무에 수행하고 업무 수행하는 거 맞아요. 아시죠? 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얼마를 기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러면 회사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에 아무런 규정도 없이요. 바로 여비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에서 거의 모든 회사는 실제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거 비과세가 될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아시죠? 이상한 거 다 내는 거. 그래서 실제 여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로만 출제합니다. 요거 출제해야 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 거 이렇게는 출제하지 않고요. 그냥 실제 여비를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산받는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실제 여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산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종업원 소유 차량, 업무 수행 이용, 그 다음에 실제 여비를 받으면 안 될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은. 알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안 줘요. 오케이?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렇게 낸다니까. 실제 여비 가지고 받으면 과세인 거고 안 받으면 비과세인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두 번째. 자, 우리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요 동그라미 5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교수님들 연구하시죠?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교수님 연구하신 거? 전 게임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 포커하고 말은. 아, 진짜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책 주겠대.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 게임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연구죠, 뭐. 게임 하시면서 뭐 세법 연구하고 계시겠지. 그다음에 연구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실험 소모품이라든지 시약 같은 거 본인이 살 수 있죠, 급하면.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연구 보조비 받는 거예요. 알죠? 그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거는 실제 좀 많이 했어요. 알죠?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혹시라도 나오면 어쩌겠어. 그냥 검색하면 되지 뭐. 나중에 검색하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애매하면. 자, 그 다음에 국외 근로소득은 말문제 대비예요, 거의. 뭐냐면, 자, 외국에서 근무하면 월 100만 원 비과세고요. 근데 외국에서 내가 참치 잡는데요. 원양어선. 그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건설하시는 건설 근로자, 이분들은 일반적인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업종은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열악하죠, 여러분들? 힘들고. 그죠? 그래서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대요. 이거 말 문제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실기하고는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세무 2급은 여태까지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 낸 적은 없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금액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금액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제가 금액 가급적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외우셔야 돼, 반드시. 자, 우리가 초과 근로수당이다 라는 건 그거 얘기예요. 우리가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1.5배 더 받죠. 그걸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면 2배를 더 받아요. 그걸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 뭐 휴일 근로는 뭔지 아실 거고 얘네들을 합쳐서 초과 근로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 자체가 생산직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직이 아니면 이 초과 근로수당은 과세입니다요. 아셨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실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업종을 주거든요. 뭐 영업직 사원 김민국은 막 이렇게 생산직 근무직 김민국은 막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생산직인지 여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직 여부를 주는 거니까 그게 생산직이 아니면 그냥 얘는 과세입니다요. 알죠? 자, 그리고 무조건 생산직이 다 받냐? 안 돼요. 생산직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서민 생산직? 서민 생산직이어야 돼요. 서민 생산직.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일하면 안 돼. 이제 거기 서민이 아니죠. 재벌이야, 재벌. 요즘 상위도 많이 받더만. 부러워.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그 반도체 막 그 학과도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반도체 학과도 생기고 되게 다양하고. 아무튼 그래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다달이 받는 게 210만 원 이하. 맞죠?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험에 여러분들 최근에도 냈어요. 조심.
됐고요. 뭐 비과세 한도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연에 240만 원 한도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한테 중요한 건 월정액 210만 원 이하 엔드 직전과세 기간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생산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생산직이 아니면 절대 못 받아요. 비과세는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꼭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을 법에 따라서 회사가 내주는 거 있죠. 그건 당연히 받는 내 입장에선 비과세죠, 여러분들. 비과세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회사가 정말 아름다운 회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4대 보험도 회사가 또 내준대요. 정말 아름다운 회사죠. 그런 회사는 없다. 근데 그런 회사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건 근로소득인 거 맞아요,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죠? 내가 내야 될 것까지 회사가 대신, 그러니까 종업원 부담금까지 회사가 내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긴 해. 그죠? 대신에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가세합니다,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출산 및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요거 회사가 출산하고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주는 급여 있잖아요. 요거는 6세 이하 자녀에 한정합니다. 6세 이하 외우셔야 됩니다요. 알죠? 외우시고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월 10만 원 이내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중복 가능해요. 나 남편, 나하고 배우자 각각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비과세. 여기 직무발명 보상금은 여러분들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정도만. 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죠. 이거 비과세 냈던 적이 있어, 이론으로.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713페이지. 자, 교재 713페이지 보실게요. 요런 데에서 나오면 진짜 땡큐야, 진짜로. 보시면 여러분들 꽤 많은데 두 문제밖에 안 내잖아요. 좀 너무하죠. 좀 약간 범위를 좀 늘려줄 때가 됐는데 원가 얘기를 좀 빼고 여기다가, 그죠? 동의하시네. 자, 713페이지 12번. 자, 읽어보죠. 자,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자, 1번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하래요. 맞죠? 아까 2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월 10만 원 이하래요. 맞죠? 아까 월 10만 원이네. 동그라미 3번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틀렸죠? 10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방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무발명 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 아까 500만 원 이하라고 했죠? 500만 원까지니까. 되셨죠? 자, 됐습니다.